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서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활력을 위해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과 건설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위정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 경제장관 회의라는 게 매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홍부총리가 뭐 미국 출장길에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주재라는 건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이 올해 예상이 2.6%에서 2.0%로 떨어졌고 내년에 대한 어떤 예상도 2.2%에 머무른 등 각가지 지금 경제 지표, 특히 글로벌 경기 지표도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문 대통령 연설 모두 발언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역 갈등, 가장 낮은 성장률,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이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악화되는 지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악화된 상황에 지표로 확인된 상황에 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요. 투자가 한 10차례 정도 언급이 됐고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양극화나 불평등 이런 단어는 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뀐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스태그네이션 즉 물가가 사상 최초로 이제 0%로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마찰은 여전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IMF를 비롯한 세계의 어떤 각 경제 기관들 그리고 국내 경제 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얼마 전에 이제 LG 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1.9%라는 2%라는 게 마지노선으로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그 네. 1.9%라는 2.2%조차도 아마 내년에 성장이 안 될 거라는 이런 예측을 좀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 대통령의 지금 이런 어떤 발언을 보게 되면 현재 그런 상황에서 꺾여져서 지금 하강하는 경제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좀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네. 한국이 어떤 내수 주도보다는 어떤 수출 주도의 경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어떤 하강에 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추세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말씀하신 배경들 때문에 이 문 대통령의 최근 경제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차와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고 또 어제 경제장관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리지 않고 정부 정사에서 열렸는데 가는 길에는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를 타고 갔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대통령 행보는 현재 우리나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주체는 대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즉 민간 투자의 핵심은 결국 대기업 투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경제 활성화 또는 투자 증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넥소를 타고 가는 것도 향후 이제 수소 경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 또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예.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했던 것 자체도 결국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대단히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디스플레이 업체가 중국과 경쟁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좀 더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런 경쟁 상황을 좀 극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지원 의사 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어떤 표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얘기를 좀 보면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 투자의 활력을 높이겠다, 역할을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인위적 경기 부양책 대신에 국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건설 투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SOC 사업에 좀 주력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게 현재 이제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또는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좀 딜레마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기에 이번 이제 경기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설 산업에 대한 투자의 감소 또는 고용 인력의 감소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 인력의 고용 유발 계수, 즉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투자했을 때 고용이 창출되는가 하는 걸 볼 때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6 정도로 봅니다만 예. 건설 같은 경우는 한 10명이 넘어가는 10.2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건설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건설의 특색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 등등 즉 인위적인 어떤 건설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집행했던 그런 어떤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 대통령 그것과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는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만. 그런 중간 단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SOC 중에서 특히 이제 생활형 SOC, 예. 예를 들면 뭐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 네. 등등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의 이제 건설 투자가 들어올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건축, 재건설 이 시장을 현재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즉 이제 그쪽을 풀어놓으면 또 이제 집값이 뛰게 되는 예. 이런 어떤 양자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건설에서도 민간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정부가 즉 생활형 SOC라는 거 상대적으로 어떤 전체 건설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곰 양자를 즉 한편에서는 집값을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함, 또 한편으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하나 필요성, 이 양자에서 아마 절충한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건설 투자의 70%가 이제 민간이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민간 부분의 건설 투자가 좀 가시적으로 성과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번에 만약 이제 정부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략 한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그 성과가 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당장 뭐 건설에 대한 투자가 민간 투자를 유발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민간 투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택 건설이 이제 대부분 뭐 재건축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이제 경기라는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런 영향을 내년 결국에는 적어도 1년 이상 지나야지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문 대통령은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했거든요. 다만 이제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제 확대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확대 재정 자체도 이제 또 하나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이런 세수의 이슈입니다. 예. 세수가 지금 올해 뭐 세수 호황이라고 좀 불리울 정도로 어떤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이 이제 거쳐 있는 상태입니다만 과연 이런 어떤 세수 호황이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부터는 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즉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이걸 언제까지 결국 재정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예.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재정 정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케이스가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는 해마다 어떤 재정 정책 그리고 특히 이제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시도를 20년간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안 된다고 포기한 거죠. 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부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어떤 성과로서의 확대 재정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네.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IMF가 전망을 하면서 IMF 총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하고 R&D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 어떤 재정에서라고 했는데 그건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R&D하고 인프라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어떤 성장사 동력을 되찾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활형 SOC나 이런 투자 자체가 이제 한계에 있는 상황 그리고 확대 재정도 결국에는 민간이 결국에는 물려 들어와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예. 네. 또 이 문 대통령의 고용 지표를 두고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9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뭐 실제로 취업자 수라든지 고용률은 개선이 됐지만 뭐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뭐 30, 40대 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청의 담당 과장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즉 긍정과 부정
양자가 혼재돼 있다라는 아. 표현을 했는데 예. 그 부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상용직이 50만 명 이상 늘었다는 어떤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조업과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마이너스 감소는 현 정부에서 대단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즉 네. 30대, 40대하고 제조업과 금융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제의 어떤 중추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의 어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자체는 제가 50만 개 이상 늘어났습니다만 결국엔 정부의 어떤 재정에 의해서 창출된 일자리를 대략 30만 개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걸 빼버리면 즉 정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식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걸 빼버리면 결국에는 60대 이상에서도 대략 한 20만 개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 정부가 노력은 했지만 그게 현재 일자리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상용직의 증가라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섞어놓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정규직, 흔히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정규직이 늘어난 거냐 또는 비정규직의 증가에 의해서 상용직이 늘어난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거기에 내년에는 이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행 2달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계도 기간을 이제 부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 재량 근로제, 뭐 특별 어떤 연장 근로 이런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결국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2시간의 어떤 충격을 견딜 만한 힘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빨리 이런 어떤 대책들을 좀 더 이게 활발하게 신속하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위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